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끊겼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가중평균값의 원리를 통해서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300명이니 가중평균값의 원리에 따라서 평균이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평균이 가깝더라.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1대3이니 1대3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균도 확인하고 여기도 확인하고 여기도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기역은 니은보다 크죠? 자, 2번. 가지역의 비수급자 수 21명은,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21명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갑국 전체의 A와 B 중복수급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중복수급자는 전체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중복수급자는 14%인데 400명이 14%이니 64명이어야죠. 적습니다. 자, 나 지역에서 사후처방적 성격이 가능한 제도는 A죠. 공공부족. 수급자 비율은, 자, 나 지역에서 A 수급자 비율은 28%는 디귿 17의 2배보다는 작네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잠깐만.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6대2잖아요. 13이어야 평균이 이렇게 나오지. 방금처럼 여기가 17이었다면 평균은 어떻게 나와야 돼? 17이었다면 평균은 18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21, 13 이 둘의 평균이, 자, 21과 17 사이의 평균이 나누기 2만 해도 이게 15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15가 나오는데 제가 방금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13의 2배는 26인데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중평균값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자, 그러니까 B. 근데 거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말하고 있으니까 비율은 중복수급자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9%가, 자, 59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정부 재정을 비용으로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A, 공공부족이고, 이거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수, 여기 E만이네요. 여기도 생각해보니까 E만 해당하는 수는 일단은 가지역은 3명,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인데, 그지? 15%인데 전체가 300명이죠? 그러면 몇 명이야? 45명. 5배가 훨씬 넘어갑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자, 다음. 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선지부터 보는 게 맞아요. 자, 리을 보세요. 고민. 기자와 소설가 중에 진로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역할 갈등에 있습니까? 역할 갈등은 뭐였어요? 내가 둘 이상의 지위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역할이 2개 이상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고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역할에 따른 고민이 아니라 진로 고민이니까 그냥 틀렸습니다. B는 문학협회, 얘는 이익사회이죠. 뭐 얘가 공동사회일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네요. 문학협회가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역할에 대한 보상? 아예 틀린 말이죠. 보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역할 행동을 해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지? 자,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기억. 아들이 성취지입니까? 귀속지위지? 자, 미음. 소설가는 성취지위죠. 자, 니은. 공식 조직 맞습니다. 디귿.
공식 조직이지, 이것도.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공식 조직인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일단 실험법 느낌이 나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치? 어떡해. 나 진짜 벌써 가슴이 아파, 그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어린애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 그치? 봐봐요. 결과적으로 봐봐. 이 어린 애기가 뭐 비슷하게 생긴 물건, 동물뿐만 아니라 막 비슷하게 생긴 인형만 봐도 막 운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보세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그 결과 보세요. 이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비윤리적이진 않아요. 인간의 공평심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가, 이게 목적 자체가 비윤리적이진 않지. 근데 그 방법이 너무 비윤리적이었잖아. 어린애의 인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목적 자체는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전혀 아니죠. 아니고, 아니죠. 이런 거 안 보여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력 테스트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 계층과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녀 세대 20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현대 계층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녀 세대는. 자, 그러면 보세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래요. 자, 그러면은 부모 세대 계층 구조 보죠. 2, 3, 5예요. 자, 그러면 피라미드형이라는 건 상, 중, 하 이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A가 상, B가 중, C가 하,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렇다는 건, 자, 여기가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들도 한번 채워줘 보세요. 3, 2, 5, 2, 5, 3. 자, 그러니까 보면은 아시겠지만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고, 20년 전 자녀는 모래시계형이고, 현재 세대 자녀는, 그러니까 20년 전 자녀는 모래시계, 현재 시대의 자녀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증 자녀는 없다. 자,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강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세대.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증 자녀는 없다. 있죠. 여기 있네. 한 명 있네. 그지? 한 명 있어요.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은 셋, 세대 간 하강 이동은 넷. 답은 2번이 아니네. 자, 멍청이죠.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4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강 이동, 이게 상승 이동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상승 이동, 이게 하강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지 부조가 와서 4개, 3개 해서 더 크죠. 현재 세대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현재 상층인 자녀는 그러니까 세대 내 상승 이동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세대 상층 애들은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 아니지. 얘 그대로였어요. 20년 전은 지금 그대로예요. 세대 내 상승 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자,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설명할 때도 뭐가 뭐보다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날려주셔야 되는 선지입니다. 자, 5번.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자,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이거 다이아몬드형이잖아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고, 이것보다 사회 통합이 유리하지, 다이아몬드가.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A는 일탈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습한 결과라고 본대요. 일탈을 학습의 결과로 보는 게 뭐야? 차교론이었어요. 그지? 자, 근데 B 보세요.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지탄받게 될 경우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 이게 뭐야? 낙인 이론이었어요. 그지? 그러면 보세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차별적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뭐야? 낙인 이론이죠. 아니,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르게 제재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진짜 일탈자인가? 하면서 일탈을 더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낙인 이론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건 낙인 이론.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A와 달리 B는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일탈자와의 교제 여부에 의해서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자, B와 달리 A는 자,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둘 다 아니고, 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을 중시한다. 이 둘 중 그 어느 것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는 친구들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나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겠죠. 자, 다음. 자, 표분석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표분석 문제가 지금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A 지수는 가, 나, 라만 사용하고, B 지수는 가, 다, 라만 사용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낸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 가는 그냥 이 제시된 거, 그러니까 이미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와 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로 사용을 한대요. 그지? 그러니까 예시도 친절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70, 60이다 이러면은 갑국의 나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거예요. 불평등 지수가. 그지? 자, 그러면 보죠. 그러면 갑국의 A 지수, 을국의 A 지수, B 지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국의 A 지수, B 지수, 을국의 A 지수, B 지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일단은 이 둘의 자, 나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빼보지. 10, 20, 10 됐죠? 자, 얘는 70, 20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이죠. 남성 빼기 여성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수부터 한번 해보죠. A 지수는 가나라예요. 가나라니까 30 플러스 10 플러스 10 40입니다. 자, B 지수 30 플러스 20 플러스 10 60입니다. 자, A 지수 10 플러스 70 마이너스 10 70이죠. B 같은 경우에 을국의 B 같은 경우에는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20입니다. 자, 가보시죠. 갑국의 A 지수는 잠깐만, 이거 50이죠. 멍청한 사람이죠. 자, 이거 50이고 B 지수는 60이다. 다 기억 맞고요.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갑국이 을국의 3배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 취업자 평균 임금. 자, 평균 임금. 자, 이거 보고 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왜 그러냐면, 남성 취업자 평균 임금 분의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알 수가 없다고. 이게 3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별 임금 격차고, 이게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어. 그죠? 자, 다음.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더 심하고, B 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갑국이 더 심하죠. 그러네. 그죠? 자,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돼요. B 지수로 평가를 했을 때 격차는 40입니다. A로 평가를 했을 때 격차는 20이에요. 그럼 격차가 더 큰 거지. 그지? 자. 네, 계속 일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2번. 자, 다음 이제 진화론, 순환론이에요. 자, 변동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A와 달리 B는, 자, B는 변동이 곧 진보와 발전이다. 이거 진화론이죠. A는 뭐야? 순환론이지. 그지? 자, 그러면 A는 아니지. B가 그렇죠.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B가 그렇지. 이거는 A죠. A와 달리 B는, 진화론은 방향이 있다고 보죠. B와 달리 A는,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19번. 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죠. 기존의 지배적인 대중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음악장르 A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반문화인 거지. 그래서 규제를 해서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정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억.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 맞네요. 그죠? 뭐, 대중문화, 뭐, 고급진 거.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화가. 그지?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이 반문화였던 시기가 있네요. 지금 이때 반문화였잖아요. 그죠? 니은은 오늘날 갑국의 주류 문화가 되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A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갑국의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이거는 그럼 주류 문화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위 문화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화 역시도 하위 문화인데, 이제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은 이 맞나요, 이게? 그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간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화 지체도 아니고, 이건 그냥 이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거니까 답은 갑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자,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자, T년에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자, 유분호 해줘야 되는데,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25%,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래요. 그럼 부양 인구의 비율은 55%란 소리지. 그죠? 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20년 갑국의 총 인구는 20% 증가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100명이면 여기는 120명이 되었다는 소리지. 자, 그러니까 전체가 10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명이면 여기는 120명이 됐다는 소리. 그지? 자,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25명이잖아요? 20%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만큼 감소했다는 소리니까 여기 인구가 20명이 된다는 거지, 이제. 자, 노년 인구는 50% 증가했대요. 20에 5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50%는? 2분의 1이 증가했다는 소리니까 10명 증가했다는 소리죠. 30명. 이해되죠? 자, 25명의 20%, 25명의 5분의 1, 5명. 자, 20명의 2분의 1, 10명.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120명이니까 지금 나머지가 70명. 부양 인구가 70명이라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은 55분의 25예요. t 플러스 20년에는 70분의 20이래요. 자, t년이 더 높네요. 분모도 더 작은데 분자가 더 크니까 더 크죠. 자,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총 인구 중에 얘는 100명 중에 55명이에요. 100명 중에 55명. t 플러스 20년에는 120명 중에서 노년 인구 비율이구나. 자, 노년 인구 비율 20명, 100명 중에 20명이야. 얘네는 120명 중에 30명이야. 자, 보면 이게 5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자, 분모가 작으니까 t 플러스 20년이 더 크죠. 자, 다음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부양 인구는 15%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55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증가율 어떻게 해? 기존 인구 분의 바뀐 인구 마이너스 55 곱하기 100. 이게 15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15인데 55분의 15 곱하기 100이 15%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자, 노년부양비는 자, 55분의 20. 자, t 플러스 20년은 70분의 30.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네요. 그런가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얘는 이제 11분의 뭐야? 11분의 4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에 7 곱해요. 두 변했다가 이제 77분의 28이 됩니다. 자, 보세요. 분모가 더 큰데 분자는 더 작아요. 분모가 더 작은데 분자는 더 커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20년이 좀 더 커졌다는 소리지. 그죠? t년보다는 t 플러스 20년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지?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분모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t년의 노년부양비는 55분의 20, t 플러스 20년의 노년부양비는 70분의 30인데 이때 55분의 20보다는 70분의 30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령화 지수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감소하였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애들, 그러니까 25분의 노년 인구예요. 20. t 플러스 20년에는 유소년 20분의 노년 30. 감소했나요? 증가했잖아요. 얘는 분모가 더 컸는데 분모가 더 작아졌어. 그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해설을 마치고요. 이번 시험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평이하게 나온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아까 봤었던 10번 문제 정도가 조금 10번 문제 맞나? 10번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이 10번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을 뿐이지 나머지 문제들은 표분 속도, 일반적인 개념 문제도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사회문화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문제를 풀자마자 여기 와서 해설 강의를 찍다 보니까 약간 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막 1, 2희, 1비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시험을 바탕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용 제이스쿨 S에서 함께 강의를 사회문화, 정치화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